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화요일. 자, 일주일에 색깔 없는 날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화요일, 수요일 아닐까요? 아예 색깔 없는 날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한 주에 든든한 중간을 담당하고 있는 미드필더죠. 이때를 잘 보내야 한 주가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목요일 가고 금요일 가면 이제 주말이다 해가지고 많은 또 약속도 잡고 뭐 이벤트도 있고 막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화요일, 수요일은 아무래도 일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벤트 잡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색이 없다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니까 매일매일 헌법도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핑계도 좋고 말도 이런 같이 가요. 자, 오늘 문제 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27조에 해당되는 재판청구권 살펴볼게요. 가봅시다. 자, 24년 국가직 7급 재판청구권 27조. 자, 뭐 어떻게 돼 있나? 뭐 그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또 우리 봐줘야겠죠. 자, 가봅시다. 27조. 자, 재판청구권. 자,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 기본권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또 27조. 청구권적 기본권에 아주 대문 역할을 하는 재판청구권. 자, 기본권 중에 재판 청구권이라 기본권인데 이거 기본권 중에서도 각종 모든 기본권을 결국 보장해준다 해도 어떤 기본권이든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해도 말만 하고 결국 이런 재판 청구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할 수 있어야 소송을 걸 수 있어야 결국 권리도 찾고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장하는 수단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권이에요. 이거 재헌헌법부터 쭉 있어 왔어요. 재헌헌법부터. 자, 그다음에 재판 청구권 뭐 그렇다 해서 재헌헌법부터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27조 1항 2항 3항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이제 4항 요게 언제 8차 5공화국 때 그때 무죄 추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8차 5공화국 때 들어왔지만 이건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 있지 자유와 관련돼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재판청구권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보다는 신체의 자유 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이렇게 남은 거. 그다음에 5항 요거 5항은 이거 9차 자 6공화국 때 처음 붙은 거죠.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요즘에 재판 절차 진술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잖아요. 공갈죄 같은 재단 범죄, 친족 상도례 적용하는 거. 자, 친족 상도례 예외가 없다는 거죠. 헌법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단 범죄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그것도 공갈죄 같은 거, 공갈죄도 그렇고. 자, 친족 상도례의 경우, 친족 상도례라고 하죠. 그래서 친족 범위에 들면 무조건 기소를 안 한다. 결국 그러니까 뭐야? 재판이 안 열린다. 재판이 안 열리니까 피해자가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권리가 사라진다. 요 판례였죠. 그래서 예외가 없어서 그래서 헌법을 합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24년 판례. 그전에는요,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뭐, 그런 11대 또는 지금은 13대까지 가지만 중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기소 안 한다. 그랬더니 상해나 중상해나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그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5항의 형사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이거는 더불어 알아두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27조 1항, 2항, 3항이 가장 본질적이죠. 그래서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위한 형성입법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한 거고 또 여기 신속 공개 재판 신속하게 하려면 비공개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래.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제처, 회피 이런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러면 남용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뭐가 필요하다?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27조 5항하고 3항은 형성입법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명시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신속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판례 위헌 결정 받은 거. 1심 법원에서 무죄. 그때 검사가 항소. 그러면 자 1심 법원 재판 기록을 검사를 거쳐서 항소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방법원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바로 올리면 돼요. 근데 검사를 통해서만 자 항소를 하도록 한 거. 항소 재판 기록을 보내도록 한 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자, 그러면서 공개라고 했는데 이거 109조하고도 연결해서 꼭 보셔야 돼요.
판결과 심리는 공개하는데 다만 심리만큼은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다음에 공공의 안녕 질서 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심리만이에요. 이런 것도 보셔야죠. 자, 그다음에 1항. 재판 청구권이죠. 이게 재판 청구권.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문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조문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헌법과 과예요. 과. 법률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자,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죠.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면서 이 법률이 완전 무결. 그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의 법률과 민사나 행정재판에서의 법률의 범위는 조금 범위가 다르다. 이쪽이 더 넓죠? 왜? 여기는 관습법이라든지 일반 원칙도 포함되나? 원칙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여기는 관습법 일반 원칙이 못 들어가잖아. 오로지 형식적 법률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여기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근거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형식적 법률. 여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습법이나 no 일반 원칙 no 이렇게 된 거고 또 여기 재판을 끄집어내야지. 재판 요 재판은 법률에 따른 재판은 자 법관에 자격 있는 자의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 적어도 헌법과 법률이 자격 있는 법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법률심 이걸 받으라는 거지. 각각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27조에 들어가지 않는 거 27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외우셔야죠. 대법원이 최종심의해야 된다. 최종심의해야 된다. 또는 3심제 이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자 치료가 뭐 청구에 관한 재판 그 다음에 형사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헌법상 기본 아니에요. 재심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 이건 암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 이번에도 나왔다. 그 다음에 헌법과니까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죠. 헌법 104조부터 105조부터 106조 이렇게 있는 조문까지도 함께 신분보장 받고 임기제 그 다음에 정년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자 이런 자격 있는 법관 법원 조직법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그 다음에 2항은 군사법원. 원래 원칙은 군무원이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여기 써 있다는 거야. 예외로서 비상계엄 또 아시죠? 초병, 초소, 유도금, 직물, 공급, 포로에 관한 초유포. 그 다음에 외워야죠. 군사상기밀, 군용물에 관한 범죄일 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비상계엄 빼놓고 요거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도 일반 사인이 재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판례 2개. 일반 사인이었다가 군입대 하셨어.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군사법원 가서 재판받아라. 또 병역 의무 기간 중 재판받고 있어서 군사법원에서 의무 기간이 끝나서 무죄 추형 받으니까 근데 또 나가서 그럼 군사법원 와서 재판받아야 되나요? 나갔으니까 이제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거의 80% 90% 다 그 정도의 성숙했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면 군사법원 가서 맞아봐라. 이런 건 암기하셔야죠. 또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법관의 징계에 대해서 대법원 단심 합헌. 왜? 법관 징계가 대법원 안에 있는 징계위원회 법관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선 당사자 불러다 놓고 진술 들어보니까 사실심이 있더라는 거지. 하지만 변호사 징계, 법무부 법관으로 이루어진 그게 없어요. 또 특허사건, 특심이 그건 행정심판. 그러면 사실심을 다툴 수 있는 게 없는데 변호사 징계도 특허사건도 대법원 단심 그건 법률심만 있고 사실심이 없어서 위헌이었잖아. 헌법조치 받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고등법원으로. 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조문과 관련된 판례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자, 재판청구권 소멸 옳지 않은 거 1번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 대법원에서 단심 들어가는 거 14일 내 반하지 않는다.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 법관 그러니까 법관 징계위원회가 대법원 안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판사위에서 받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 27조 1항 그대로네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함으로 국민 참여 재판. 이거는 빠져야지. 재심 빠져야지. 대법원 최종심, 3심제 이런 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아주 정상. 판사님이 재판 끝났는데 복사비 얼마 들었는지 차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까지 다 정리하기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소송 끝나고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민사동법, 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자,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절차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법률 해석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27조 1항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4번 수용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아니, 수용자고 소송 대리인인데 그래도 일반 접견 포함시켜서 30분 이내로 하고 횟수도 월 4회? 1일 1회 면회 원칙 아니에요? 월 4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재판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그럼 왜 또 재판정권이냐? 수용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대상자가 아니니까 재판정권. 침해한다로 가야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헌법 같이 봤어요. 청구권자 기본권 재판정권 봤으니까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매일 헌법 정리입니다.